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이 투스 앤서 영어 강사 송지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일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 출제 유형별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중간고사에 대해서 범위별, 유형별로 완벽히 판단하고 분석했다면 이제는 기말고사 준비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로는 기말고사 준비 포인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 분석 및 문항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특별하신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교과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부교재 비중이 커질 텐데요. 부교재 중에서도 리딩 파워 유형편 13과에서 16과 챕터 4 리뷰가 18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총 시험 범위 지문이 28문제였고요. 총 시험 문항이 30문항이었습니다. 30문항 중에 18문제, 60%가 이번 중간고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죠. 이 부분을 열심히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여러분의 등급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년 고2 3월 모평과 6월 모평이 각각 2문제, 6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또다시 중요한 점은 외부 지문이 4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부 지문은 우리가 미리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의 기본 실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만큼 등급 변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딩 파워 유형편에서 60%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떻냐? 평이했어요. 하지만 어법, 어휘 빈칸 지문이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를 변형했다라는 얘기는 지문 속에서 예를 들면 생략된 부분을 집어넣는다든지 본인이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배웠던 거에 대해 배웠던 거 플러스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어법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휘 능력은 마찬가지로 지문에 있는 내용 단위를 바꿔서 단어를 바꾸게 되면서 본인들의 기본 어휘 실력을 체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지문도 마찬가지로 본문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요 세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서술형 영작 5문제. 영작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 모두 리딩 파워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각각 6점씩 30점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등급을 좌우하게 되는 정말 킬러 문제 유형으로서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운 파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확실히 공부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3월, 6월 모평 지문이었고요. 3월, 6월 모평 지문을 토탈 합치면 8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리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 언급하실 때 서술형으로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법과 어휘에서 지문을 변형한 부분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등급을 유지하려나 등급을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등급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놓쳤다 그러면 조금 등급의 하락이 좀 기대가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등급의 하락이 예상되는 그러한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외부 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외부 지문은 기본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등급 컷을 나눌 때 외부 지문의 중요성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흐름 유형 3문제와 빈칸 추론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께서 평소에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가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메인 부교재인 리딩 파워의 확실한 이해가 중요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시험 범위 지문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외부 지문 공략이 있다라는 거. 외부 지문이 4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유형별 분포도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번 시험에서 유형별로 봤을 때 어법과 어휘가 각각 3문항씩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30문제 중에 6문제 별거 아닌데 여기에 6문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흐름 파악 문제가 6문항이 나왔고, 간단한 내용 파악 문제가 13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6문장, 13문장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별한 점은 영장 유형이 5문제나 출제됐다는 점이죠. 16.7%. 5문제. 이 5문제가 이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30점이에요. 유형별 분석 포인트에서는 어법, 어휘와 영작이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어법, 어휘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나? 출제 비율은 6문제 높지 않았지만 난이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쉽지 않았다는 이유는 당연히 6문제 중 5문제가 변형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이 변형됐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맞추는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은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단순 암기로 준비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젠 단순 암기로 준비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여러분들이 지문에 대한 완벽한 내용 이해, 어휘적 이해, 동의어 표현, 반의어 표현 완벽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법 유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판단하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로 평소에 어법과 어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어휘 유형이 6문제밖에 안 출제되었지만 정말 변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중요했던 유형이 서술형 영장 유형이었습니다. 30점이에요. 한 문제만 틀려도 6점씩 깎입니다. 한 문제 틀리면 아마 등급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위해서는 등급 상승,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순서 배열 영작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 영작이라는 킬러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주제문 영작입니다. 이 주제문 영작 같은 경우에 주어진 단어를 줬어요. 단어를 줘서 거기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어휘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영작을 해내야 되는 문제였죠. 요 문제가 정말 이번 시험의 핵심 킬러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술형 유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유형별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 점이 뭐냐? 이거요. 대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진정한 핵심은 변형 문제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우리가 변형 문제가 높았다. 얼마나 출제가 됐냐면 7문제가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어요. 어법 3개, 어휘 2개, 빈칸 2개. 특히 이 빈칸 같은 경우는 본문에 나와 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한 오답을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정말로 헷갈리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거의 대부분 그 비슷한 오답을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까다로운 유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법 지문을 변형했다 그러면 본인의 어법 실력에 대해서 기본 실력이 높지 않으면 암기로 푸는 친구들은 많이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확실한 지문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 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별 분석, 유형별 분석을 완료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 팁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The New Solution for 대일고 2학년에서 2학년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중간고사 범위가 리딩 파워 28지문,
모의고사 지문 합쳐서 25지문, 총 53개의 지문이 시험범위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기말고사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효율적인 학습,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는 평소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습 계획과 스케줄 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어법 어휘 문항을 공략해야지 고득점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제가 문항별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변형이 돼서 출제되죠. 변형이라는 것은 변별력을 가늠하기 위한 문제다. 다시 말해 등급 컷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마찬가지죠. 본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 필수적인 거고요. 본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뿐만 아니라 변형까지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특히 어휘 유형의 변형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 유형을 공부할 때는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핵심 학교 선생님의 필기나 그리고 또한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하시면 기말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서술형 영작은 등급 상승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영작 문제가 5문제 30점이 출제가 됐었죠. 서술형 영작 문제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주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바보 같은 친구죠. 학교 시험에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느 부분에 강조하셨고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학교 선생님 필기 잘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일고등학교가 이번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전주에 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될지에 대해서 팁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팁들 다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서술형 영작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서술형 문항이 5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지문은 53개의 지문이었습니다. 기말고사는 더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보통 60개라고 해보면 60개 지문에서 5문장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60개 지문에서 외워야 될 지문이 2문장씩이라고 치면 120문장에서 5문제가 출제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120문장을 한 번에 암기하는 거, 그거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주차에는 내가 어디 부분까지 암기하고 2주차에는 내가 어디 부분까지 암기하고 이러면서 누적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 팁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다면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성취감을 가지고 기말고사 준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역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확실한 분석과 체계적인 복습을 통해 기말고사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